안녕하세요. 찐무쌤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내 몸 혁명이라는 박용우 박사님의 책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벌써 함께 책을 읽은 지 시작해서 8번째 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내 몸 혁명이라는 책을 정말 읽고 끝나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정말 이번에는 이렇게 4명이서 공동으로 식단을 지금 관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는 사주 프로그램 중에서 24시간 금식을 해야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금식을 하면서 이제 저녁 때까지 채워야지 24시간 금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금식을 진행하면서 네,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박영호 박사님께서는 우리의 이제 목표가 체중계의 숫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52kg을 꿈꾸면서 난 다시 지금 52kg이 될 거야 라고 목표를 잘못 점하면 그것이 더 악순환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몸무게를 줄이려고 하면은 먹는 거를 줄이고 요즘에 이제 저칼로리식 그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계속 가지고 가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내가 이제 음식을 줄이면 내 체내에서는 계속 영양소를 필요로 하고 또 뇌에서는 24시간 포도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근육에 있는 근육 단백을 빼서 이제 뭐 포도당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제 기초 대사량이 낮아진 거죠. 우리 근육량이 손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음식을 이제 조금씩 더 섭취하기 시작할 때는 기초 대사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더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에 체중계의 그 숫자가 아니라 예전에 대사 유연성이 좋았던 그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이라는 거는 생활습관병이다. 우리가 이거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식습관과 그리고 이제 의자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서 있는 직업이 아닌 이상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뤄야지 뭐 고혈압 이제 많이 나오니까 고혈압 약을 처방받고 이런 걸로는 치료가 되는 게 아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게 아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내가 많이 먹어서 몸이 망가졌나 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과 결과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이만큼 먹었으면은 그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있어서 이제 그만 먹어도 돼라는 것을 말해줄 텐데 그 호르몬이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 유연성이 망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먹어야지 좀 배부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뭐 이렇게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이 먹어서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더 먹고 싶고 더 움직이고 싶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인슐린은 우리가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간 그 포도당이 체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슐린 수용체를 통해서 인슐린과 연합한 포도당이 세포내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정제탄수화물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확 찍을 정도로 우리 혈액 내에 그 포도당의 수치가 확 높아지면은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죠. 근데 인슐린이 많이 분비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쉬지 않고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정제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분해 과정도 없이 바로 그냥 그 당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은 인슐린이 이제 과다 분비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저항성이 생긴다. 이것을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미 내 몸에는 혈액에는 많은 인슐린이 있지만 그거를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겨서 이미 내 세포 혈액 내에는 포도당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 세포 내로 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서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뭔가 허기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혈당 스파이크를 찍으면은 만약에 이제 뭐 150 정도가 정상이다, 식후 2시간에 150 정도가 정상이다, 어떤 수치가 있다면 만약에 200, 300을 찍으면 300에서 내려오면은 이미 200 자체도 되게 높은 그런 혈당인데 내 몸에서는 아까 300을 찍은 걸 기억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저혈당이 된 것 같아. 가짜 저혈당 증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뭔가 이제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소화도 안 되는데도 뭔가 이렇게 달달한 거 먹고 싶고 또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들어왔을 때, 이때는 이제 이 선생님께서 스위치원이라는 책을 발표하셨었는데, 그런 스위치가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낮에는 이제 당이 들어와요. 먹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당이 들어오면은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래서 인슐린은 합성 모드를 주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으면은 지방으로 만들어서 저장하고, 또 이렇게 포도당을 또 만들어서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합성 모드가 되는데, 이제 밤이 되어서 먹는 것을 그칠 때, 그래서 최소한 먹기 전에 가장 좋은 건 4시간 정도 전에 먹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몸에 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인슐린이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때는 이제 또 멜라닌이나 이런 다른 호르몬들이 나와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그때는 이제 분해를 시작하는 분해 모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꺼내서 쓸 수 있는, 포도당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쉬지 않고 먹고 그리고 의자에 중독돼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배고프잖아요. 사실 계속 먹다가 이제 자기 전에 그때가 제일 배고프잖아요. 그럴 때 야식을 시켜 먹으면 또 이제 거기는 분명히 또 탄수화물과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또 이제 인슐린을 쉬려고 했는데 다시 시작하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래서 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또 쉬지 못하는 그 인슐린 시스템이 다시 또 이제 저항성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미 내 몸에는, 혈액 내에는 많은 포도당이 있지만 그거를 쓸 수 없어서, 세포내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또 이렇게 몸이 다시 혹사돼야 되고, 또 내 근육 단백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빼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인슐린 작용하고 이제 밤에는 인슐린이 쉬는 시간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어떤 케톤이라는 것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허기짐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뇌에서는 항상 24시간 그 포도당을 쓰기를 원하는 게 이제 생존의 욕구가 있어서 포도당을 쓰기를 원하는데, 이 케톤이 또 뇌에서도 사용되어서 식욕 억제의 효과까지 같이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쉬지 않고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이미 많은 열량이 있잖아요. 많은 어떤 영양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쓰지 못해서 계속 다고다고 하는 시스템이 되고, 또 내 몸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뱃살 복부 지방, 이것이 또 내장 지방으로 연결되어서, 이것이 이제 지방으로 될 때 이제 일단은 지방은 우리 몸속에서 어떤 내분비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합성해서 축적하는 그런 버퍼 역할을 한다고 해요. 만약에 지방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런 것이 그냥 다 장기로 가거나 간으로 가서 지방간을 만들고 또 내장 지방이 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걸러주는 버퍼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피하 지방이 증식되기도 하고 수가 많아지기도 하고, 또 세포 하나가 커지기도 하는 비대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은 증식도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비대해지는 것도 한계성이 있어서 이제 역할을 못하다 보면 이제 그 비대해진 그 지방에서
염증을 발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뱃살이 찌는 그런 어떤 중년의 체질로 가는 체형으로 변하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에 대해서는 참 간이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간에서, 설탕이나 액상과당, 과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과당이 이 간에서만 대사가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밥을 먹고 뭐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또 달달한 커피나 음료를 마시잖아요. 빵과 함께.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유입된 그 과당, 식사를 통해서 들어온 포도당을 이런 거 분해하거나 이런 역할도 아직 못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과당이 그렇게 과량으로 유입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중성지방이 되고 또 지방간으로 되어서 이제 뭐 요산을 생성하고 뭐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또 그러고 이제 그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낳고 이런 또 악순환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은지 몰랐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그 열량이 이제 에너지원이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7, 80%가 우리 골격근에 있는 것들이 그걸 유입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혈액 내에서 빨리 포도당을 가져가야지 우리 그 혈액내가 막 끈끈해지거나 그런 어떤 걸로 발전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이 골격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걸은 다음에는 무조건 걸어야 한다.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걸을 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방이 하체에 많이 있잖아요. 이쪽을 걸을 때, 그럴 때 정말 우리 혈액 속에 있는 그 포도당들을 쏙 빼내는 그런 역할들, 7, 80%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무조건 걸어야 한다. 그래서 야식을 먹고 사실은 운동을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식 먹은 다음에 그냥 하면 골격근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그 혈액 내에 있는 그 과량의 그 포도당들이 우리 피를 끈끈하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당화 반응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백질과 그 당 성분이 결합하여서 결국엔 끈끈해지고 이렇게 뭔가 있는 것들이 혈관의 벽을 치고 그러면 위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정말 제가 메모한 것도 다시 한번 보고 해서 했지만 너무 많은 양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정말 이번에 책을 읽을 때 너무 지식적인 분을 이제 이번엔 다뤄야겠다. 세이츠요는 약간 실전편이라면 이번에는 왜 그것이 탄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식적인 분을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정말 처음에는 막 진짜 이렇게 휴롬에 야채를 넣어넣듯이 이렇게 막 꾹꾹꾹꾹 이렇게 누르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봤을 때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내가 지금 이거를 지금 약간 정말 이 사조식단이 왜 해야 되는지 약간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제가 너무 파고 있는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어떤 파는 것의 즐거움을 제가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서 워워 하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려니까 정말 너무 많은 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토대를 가지고 이렇게 줄기 정도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데도 하다 보니까 좀 계속 많아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인슐린. 포도당이 과량 유입됐을 때 인슐린이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골격근에서 포도당을 7, 80%딱 빠지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밟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쉬지 않고 먹는데 또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 이러니까 이게 가장 큰 어떤 원인이다. 그것을 고쳐야 한다. 그래서 고혈압 약을 먹어서 혈압을 낮추는 것이 치료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활을 변화를 시켜서 그래야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나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좀 더 운동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몸에 어떤 우리가 공장을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저희 남편도 여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휴가를 쓸 때는 휴무 공사 기간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계가 쉴 때 조이고 기름칠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 시간이 꼭 있어야지 그 기계를 20년, 30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저희 몸은 요즘에는 100년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박영호 박사님도 애주가이시지만 1월 달 한 달은
정비하는 시간으로 금주하시면서 그리고 인제 정제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인제 같이 4 명이서 함께 하면서 저 혼자 했더라면 '아 못하겠어.' 이렇게 배고플 때가 인제 요즘에는 배고플 때가 많이 없으니까 꼬르륵 소리를 듣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쉬지 않고 먹기 때문에. 근데 인제 이번에 4 명이서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극제이라서 딱딱딱딱 하시는 분이 있어요. 딱 6시 했으면 딱 6 시까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정말 노력하다가 너무 배고프면 뭐 이렇게 양배추를 막 먹는다든가 그래서 1-2 시간 더 늘려서 또 단백질을 또 먹는다 이런 식으로 노력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빵이나 과자나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제 탄수화물에 있어서 이번에 쪼끔 조심하자 해서 그런 부분을 참으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분처럼 제가 확실하게 시간을 맞춰서 하지는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런 노력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 몸속에 있는 염증이나 이를테면은 기계로 치면은 기름때죠. 그런 것들을 쪼끔 이렇게 한번 씻어 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책에서 그 정제 탄수화물이나 그리고 인제 과당의 과량으로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세터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음식을 먹고 놀라는 거는 너무 달아서 놀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그 단맛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맛을 봤으면 그거보다 더 단 걸 먹어야지 '아 달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인제 특별히 저희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그냥 뭐 카페 가고 이러는 게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고 그리고 밥 먹고 또 달달한 거 하나 마셔 주고 빵 먹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런데 또 오히려 그런 나이 때는 그게 또 대사 유연성에 좋으니까 소화할 수도 있는데 이제 중년이 되면서부터는 뭐 대사 유연성도 떨어지고 뭐 지방 조직이 분화도 잘 안 돼서 뭔가 버퍼 역할을 해 주는 역할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활동량도 또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더 악순환이 되어서 결국에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쉬지 않고 먹는 습관. 그래서 꼭 12 시간 이상을 공복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또 7 시간 이상 수면을 꼭 가지는 것. 수면이 어떤 인체의 자정 능력을 회복시키고 대사 효율성을 회복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의자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 하루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연속으로 앉아 있는 거. 그래서 무조건 1 시간이 되면은 일어나서 정말 잠깐이라도 뭐 팔 벌려 뛰기라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몸에 이렇게 쪼끔 뭔가 이렇게 좀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앉아 있는 거는 하체에 있는 근육은 힘이 전혀 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육의 손실로 이어지고 또 근육의 어떤 기능의 부전을 가져오는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앉아 있는 그 시간에 그래서 1 시간 이상이 되면 꼭 일어나서 한 번이라도 뭘 해 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 된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흡연만큼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과자의 그 유해성도 할 때 "흡연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비교를 할 때. 그래서 '아 의자 중독이 그렇게 위험하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무조건 꼭 걸어야 되는 거. 그리고 양을 줄이지만 먹은 후에는 꼭 걸어서 뭔가 빨리 골격근이 우리 포도당을 유입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우울과 그리고 불면과 그리고 부종 이거는 패밀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비만이. 그래서 "이렇게 다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비만이 위험한 것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다 인제 하나하나 기능 부전, 기능을 잘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고혈압 생기고 그리고 고지혈증 생기고 고혈당 생기고 이것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심장과 뇌와 이런 것들로 다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몸이 무거워지면은 우리가 척추나 무릎이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더 걷기 힘들고 더 나가기 힘들고 활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질환, 우울함이나 대인 기피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로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달달한 것도 찾게 된다. 아, 그러니까 정말 이거 하나가 그냥 뭐 약을 하나 처방받아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정말 강조하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아, 네. 오늘은 제가 지금 24시간 그 금식을 하는 날에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정말 꼭 읽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중년이 되었거나 그래서 몸에 이상을 많이 느끼거나 그래서 이제 그 박사님이 그러세요. 지금 몸무게가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더 찌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듣는데 정말 호걱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청년에 비했을 때 한 10kg가 쪘는데 근데 또 무서운 거는 여성들은 폐경이 되면 기본 6kg는 찐다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들을 때 아, 정말 이 책을 진짜 너무 잘 만났다. 늦게 만난 감도 있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너무 다행이고 정말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그리고 이제 박영우 목사님도 1년에 한 번씩 꼭 그걸 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8월 달에도 다시 한번 사주 프로그램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하면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막 100%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다시 한 좀 몸을 세팅하고 또 준비 기간을 가진 다음에 한 번 더 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복하는 거에 있어서는 몸을 정말 그 몸의 그 자정 능력, 스스로 정화시키는 그 능력을 극대치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공복이기 때문에 공복을 좀 생활하게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 뭐 24시간 이렇게 굶는 것들을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박영훈 박사님 동영상도 많이 보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유명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지금 저한테 다가오는 인슐린,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그리고 가공식품을 먹었을 때, 당이 확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움직여 줌으로 인해서 골격근이 포도당을 유입하는 것, 그래서 쉬지 않고 먹는 것과 공복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의자에 중독된 것, 이런 것들 어떤 주요 포인트들을 한번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 시간을 네,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계속 혼자도 책을 읽지만 함께 책을 읽는 건 정말 가장 좋은 생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함께 책을 읽고 노력하는 것. 뭔가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제 몸이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또 몸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정말 건강해진 몸으로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실제적으로 사주 프로그램 한 곡 가지고도 나눔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의 동영상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 유익한 것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익한 동영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찐목쌤이었습니다.